머신러닝 모델의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런의 모든 학습 모델, 즉 에스티메이터는 사이클런의 베이스에 베이스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아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사용 방법이 동일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학습 훈련하고 예측하고 평가 검증하는 방법의 인터페이스가 일관성을 갖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에스티메이터를 상속받아 만들어진 다양한 학습 모델들은 각각의 개별 알고리즘으로 구현되고 동작을 하지만 동일한 사용 방법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학습, 즉 훈련을 하고 예측을 하고 또 평가를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익혀보도록 할 텐데요. fit이라고 하는 것은 x하고 y 데이터를 주고 모델의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x하고 y 테스트 데이터를 주고 성능을 측정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1에 가까운 숫자일수록 좋은 성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predict는 이제 예측값을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x 데이터를 주고 예측 y 값을 반환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K-Neighbors Classifier라고 하는 것은 이제 KNN 모델이에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래서 K개의 가까운 이웃을 보고 내가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결정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help를 눌러보게 되면 이게 이제 바로 프로토타입인데 여기 neighbors라고 하는 것이 이웃의 개수예요. 이게 바로 K죠. 그래서 기본값이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든지 변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거리를 계산하는 도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선은 여기 나오는 민콥스키의 P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클리안 거리를 재게 됩니다. 자, 그러면 K가 3인 KNN 분류기를 생성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K-Neighbors Classifier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N-Neighbors는 5인데 이 N-Neighbors라는 것은 포지셔널도 되고 키워드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을 키워드로 줄 때는 이렇게 파라미터까지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그냥 숫자 3만 줄래요 하면 이렇게 해서 포지셔널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KNN 모델 객체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객체를 만들고 나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전달해서 모델 학습을 해 주셔야 되는데 KNN 한 다음에 fit 사용을 하시고 데이터를 주는 거죠. 저희들이 X train, Y train이라고 준비한 데이터가 있죠. 이것을 주어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학습을 끝마치고 N-Neighbors가 3인 KNN 모델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두 줄로 작성할 수도 있고요. 이 모델에 바로 fit을 붙여가지고 한 줄로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하나로 이런 식으로 fit까지 붙여서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에 대해서 각각 성능을 구해서 그 두 개의 값을 좀 비교해서 혹시 오버피팅 된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살펴봐 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트레인의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테스트의 성능이 굉장히 나쁘다면 오버피팅이니까요. 자, 그래서 KNN 모델의 스코어를 이용해서 Y 트레인을 주고 점수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KNN의 스코어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테스트 데이터를 주어서 스코어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두 개가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이건 정말로 자주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데이터가 정말로 좋거나 이럴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두 개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해결 방법을 좀 찾아 주어야 됩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좋게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트레이닝이나 테스트의 성능을 봤는데 이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난다던가 성능이 많이 좋지 않다던가 이럴 때는 여기에는 네이버스를 여러분들이 바꿔서 학습을 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사실 이 K 값을 바꿔도 많이 차이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지금 7로 줬더니 테스트 성능이 1.0으로 조금 더 좋게 나왔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평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변경해 가면서 성능을 좋게 나오도록 조절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파라미터만 바꿔서 좋은 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아예 모델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전처리를 바꾸어서 성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여기다 잠깐만 적을까요? 성능을 구했는데 성능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어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보거나 아니면 아예 에스티메이터 모델을 바꾸거나 그리고 데이터의 전처리를 변경하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내 마음에 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 예측값을 얻기 위해서 KNN 모델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프리딕트 이용을 하셔서 내가 성능 측정에 사용할 것을 넣어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X 테스트라고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출용 데이터 있죠. 그래서 그 제출용 데이터 X 서브미션을 여기다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레딕트 해가지고 예측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1, 2 세 개라는 범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제가 실제값 Y 테스트라는 것을 출력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여기 있는 Y 테스트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에 인덱스 번호가 붙어 나왔죠. 이것을 리스트로 바꿔서 보게 되면 프린트를 찍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리딕트 값도 프린트 해가지고 같이 출력해 볼게요. 지금 프리딕트 값이 어레이, 그 다음에 여기선 제가 리스트를 바꿨는데요.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num파이로 바꿔보죠. 그러면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고 이게 이제 예측값, 이게 실제값이죠. 보면 여기는 2, 여기는 1 이렇게 돼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예측을 했을 때 그 예측에 대한 그 확률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살펴볼게요.
얘가 지금 잘못 예측을 했는데 그때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측 확률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predict probability 구하실 건데 KNN의 predict probability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주게 되면 자, 여기 테스트죠. 확률이 보여지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틀린 게 여기 네 번째잖아요. 얘가 1일 확률은 0.666, 2일 확률이 0.333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률 값이 높은 1번으로 예측을 했는데 사실은 2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1번일 확률이 높았고 여기는 2번일 확률이 높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 같은 경우에는 채점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측값보다는 이런 probability 가지고 채점을 하기 좋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냐를 확률상으로 얼마나 더 높게 맞췄냐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출해야 되는 데이터가 이 predict probability 해가지고 probability를 파일로 저장을 해서 제출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측에 대한 확률 값도 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모델에 대해서 생성하고 학습시키고 또 평가하고 그 다음에 예측값 구하고 확률값 구하는 것까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